안녕하세요. 리전니 리아입니다.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겠다.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많이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드시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 뇌가 내가 충분히 먹었구나 하고 만족감을 느껴야 배가 부르다라는 인식을 시작하거든요. 충분히 마음껏 드시고 싶으신 것 충분하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밀가루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말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밀가루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 드시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밀가루 음식이에요. 직장인이다.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나가면 있는 것들, 칼국수, 수제비, 돈가스, 상당히 주변에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전부 밀가루예요. 아이들이 먹는 과자, 이 과자의 주 원료가 밀가루죠. 자, 그런데 이 밀가루는요, 함정이 있어요. 통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밀가루 자체를 갈아 먹게 되죠. 이 가루 형태가 되는 순간 먹었을 때 흡수율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순식간에 혈당이 쭉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와, 나 기분이 너무 좋아, 배불러 라는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지나면 금방 배가 꺼집니다. 올라갔던 혈당을 급격하게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혈당이 쭉 원상태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배가 고파져요. 자, 그래서 돌아서고 있으면 또 무언가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글루텐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밀가루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성분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몸에 들어왔을 때 장 내에서 염증을 유발한다고 해요. 먹었을 때 내가 가스가 찬다. 그러면 나는 이 밀가루, 글루텐을 소화,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칼국수 알겠어요. 자,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섭취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겨울철 되면 밖에 나가면 붕어빵 집에 옆에 오뎅이 있어요. 붕어빵도 밀가루인데 심지어 오뎅을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고 첨가해서 드시거든요. 어묵은요, 밀가루입니다. 여기 어묵은 뒤에 딱 원재료명을 보시면 밀가루 함량이 제법 높아요. 카레도 시판되는 카레들 중에서 뒤에 원재료명을 보면요, 밀가루 함량이 높게 나옵니다. 자, 물론 강황가루 그리고 뭐 인도 카레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일부 품목들 중에 밀가루가 함유되지 않은 카레들도 있어요. 특별히 골라서 보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카레에는 다 밀가루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밀빵. 통밀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통밀은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밀빵의 뒷면을 보지 않는 이상 이 통밀빵에도 밀가루를 일정 부분 섞어서 반죽을 하고 시판이 되어서 나온답니다. 일반 밀가루를 쓰지 않으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섞어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분표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통밀빵 말고요, 하나 더 있어요. 고추장, 된장 이런 거 소스류요. 아마 마트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마찬가지 뒷면을 보시면 고추장, 된장에도요, 당연히 밀가루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시판명은 뒤에 원재료명을 보시면 밀가루라고 적힌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밀가루 드시지 마세요. 다이어트 실패 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빵순이들, 정말 저도 저기 빵순이를 하는데요. 선생님, 저는 빵 없이는 못 살겠어요. 빵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몸을 포기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밀가루와 다이어트는 정말 상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의 성공, 첫 번째는 밀가루는 빼자. 자, 다이어트를 할 때 꼭 빼야 할 두 번째 제품이 있어요. 설탕이에요. 설탕의 단맛은요, 중독성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먹으면 몸 안에서 소화가 되면서 분해가 되는 이 과정을 거치면 당 성분으로 바뀝니다. 자, 이 단맛은요, 몸에 들어갔을 때 뇌에서 인식하는 게요, 거의 그 마약 중독자들처럼 설탕 혹은 탄수화물 중독자들의 뇌가 같은 일치하는 그림이 나온 그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만큼 이 단맛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요, 이 의지가 조금 필요한데요. 그 의지를 바로 설탕을 끊어내는데 사용해 주셔야 해요. 설탕의 범주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얀색 가루의 설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꿀도요, 몸에 들어가서 쪼개졌을 때는 결국은 당으로 쪼개집니다. 자, 그래서 이 꿀조차도 다이어트 하실 때는 조금 멀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 나쁘다. 그러니까 나오는 음식들이 대체제들이 있죠. 뭐 자일리톨, 스테비아, 그다음에 제로 칼로리 하면서 들어가는 제로 음료들. 자,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설탕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아스파탐이나 스크랄로스라고 하는 합성 감미료를 쓰게 돼요. 자, 이 합성 감미료들은요, 설탕처럼 단맛을 내요. 자, 그런데 몸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면서 제로 콜라, 뭐 제로 다이어트 어떤 식품들 혹은 쿠키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합성 감미료들을 섭취를 했을 때 발암물질을 일으킨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단맛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매실청. 체했어요 이러면 저희 엄마도 매실청 담은 거를 그 달달한 걸 먹어야 소화가 된다고 하시면서 타주시거든요. 근데 매실청 같은 거 담을 때 방법 아시나요? 재료와 설탕을 1대1로 담죠. 발효를 시켰을 때 좋은 미생물들은요, 당분이 10% 정도만 들어갔을 때 좋은 미생물들이 산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벌써 50%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매실청은요, 발효가 된 어떤 좋은 미생물들이 사는 공간이 될 수가 없고요. 그냥 나는 설탕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뽀로땡 이런 음료들 보시면요, 액상과당이라고 적힌 것들이 있고요.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 뒷면을 보시면요, 액상과당 혹은 기타 과당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표기가 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액상과당이나 기타 과당도 섭취를 하게 되면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피해야 할 세 번째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음식이 나옵니다. 우유. 어머, 선생님, 우유는 왜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이 우유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설탕에 해당하는 유당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당이 들어갔을 때 혈당을 올리는 역할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우유에는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단백질인데 왜 문제가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카제인 단백질이요, 장 내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요,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백질 보충제라고 하죠. 보면은 그 뒷면에 보면 카제인 단백질,
이렇게 써져 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자, 일단은 단백질 음식 자체가요, 염증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카제인 단백질 자체가 조금 더 유발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생성을 할 때 근육은 수분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섭취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 보충제에 카제인 단백질이라고 적혀 있다라면 당분간은 피해 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설사를 한다, 복통이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유를 먹었을 때 장기간으로 먹게 되면요, 이 장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혹은 뭐 유익균을 죽이는 이런 경우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는요, 장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일단 실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우유, 특히 유제품 이런 것들은 정말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탕과 더불어서 피해줘야 하는 음식이에요.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유당 얘기하다 보니까 락토프리 우유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락토프리, 유당은 제거했는데 그럼 또 하나 남은 게 뭐였어요? 카제인, 단백질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피해야 되는 게 맞다. 선생님, 그러면 저지방 우유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유의 성분 중에 탄수화물도 있고요. 아까 당류, 그 다음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지방 하나 제거하고 다시 남아있네요. 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U자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두유도 처음에는 다 제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야 할 네 번째 마지막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빠지지 않는 음식이에요. 술입니다. 백해무익한데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선생님, 와인은 저혈압을 치료하는데 좋대요. 하루에 한 잔은 약이랍니다. 자, 근데요, 모든 어떤 것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몸이 정상일 때. 몸이 정상일 때는 무엇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이어트의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정상인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술 한 잔 괜찮대요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를 목표하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술은 금지가 맞습니다. 자, 술을 왜 금지해야 되느냐? 술만 드시지 않습니다. 안주들과 함께 먹게 돼요. 술을 먹으면서 안주조차 먹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날 근손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자, 이 술은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 독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이 술을 먼저 해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술을 먹기 전에 내가 든든하게 음식을 먹고 가든, 술을 먹으면서 안전하게 안주를 먹든, 술과 함께 들어온 모든 것들은 올 스톱이 돼요. 분해도 하지 않고요. 뭐 에너지로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간에서 이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바빠요. 자, 가뜩이나 해독하느라 바쁜데 근육의 합성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운동 중 혹은 다이어트 중일 때는 근육의 합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술은 드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욕을 좀 높이게 됩니다. 먹고 나면 뭐 국물이 땡긴다 혹은 탄수화물 땡기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식욕을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이어트 할 때는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기간 중에는 금주가 맞겠지만 피해야 하지만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똑똑하게 술을 드셔야 되겠죠. 자, 어쩔 수 없이 술을 드실 때는요, 일단 탄수화물이 좀 별로 들어있지 않는 술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런 술은 맥주는 뒤에 보시면 탄수화물 함유량이 좀 있고요. 보통 독주,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들이 그나마 탄수화물이 좀 들어있지 않은 술이에요. 드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을 때 골라 드신다라면
이런 걸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술을 드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듣고 싶으신 것만 들으시면 다이어트는 망합니다.